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된 2030 엑스포 행사. 초반에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우디에게 넘겨졌는데요.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우디와 어떤 관계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또 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우리가 알아본 쉘터 자금, 전환기회 많아진다는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고물가, 또 고금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방송 주제를 삼을 때 예. 엑스포 행사 같은 국제 행사, 우리 이제 김채연 그 PD를 비롯해서 스태프가 이렇게 할 때 결과가 좀 명확하면 사실 그 전에 그 방송할 때는 이제 엑스포 행사다 이래 가지고 경제 효과를 하고 유망 종목이 될 때는 또 이렇게 정보를 오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그 6월 달에 그 파리 PT에서도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하는 측면에서 왜 새벽 방송에서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방송을 다른 방송들이 다 하는데 왜 안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이와 같은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는 할 필요가 없다. 그때도 오히려 사우디아와 전략적으로 경합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예. 우리 입장에서는 더 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달 때 부산 엑스포 행사가 유체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사우디와 어떤 관계를 가느냐에 따라서 더 큰 기회가 생긴다 하는 이런 점을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보면 사실 어제 쉘터 자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쉘터 자금은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같이 간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식도 올라갔고 채권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어제에서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갔고 채권 금리도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오늘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채권 금리 보여주시죠? 전부 그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쉘터 자금일 때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올라간다. 그런데 주식과 채권을 놓고 따진다면 어디가 좋을까? 주식이 유리하다. 그래서 어제도 그 시장의 그 방송 마감에 미국의 그 증시가 왜 이렇게 S&P가 5,100까지 되고 예. 또 세계 증시에서 말에 낙관론이 우세할까 하는 측면은 그대로 그 받아서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전환점은 무슨 전환점일까? 고금리에서 고물가 체제가 작년 그 3월 이후서부터 했었거든요. 그렇죠. 증시와 채권에서 나타나는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이젠 시청자분들도 고물가 고금리 체제 이게 이제 오늘 좀 종료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외환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의 그 10년물 금리가 4.3, 장중한 때는 4.2까지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100일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환점이 이미 외환시장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달러 환율도 달러 인덱스가 100일을 지금 김채연 PD께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어제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가 더 붕괴됐습니다. 그렇죠. 환율이 1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오늘 엔달러 환율이 147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엔 환율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화 투자하려면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엔 환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분모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분자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분모의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 크로스 레이트, 재정 환율에 있어서는 원엔 환율은 거의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예.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147엔인데 어제 원달러 환율도 10원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분자도 떨어지고 분모도 떨어지니까 이게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엔화가 강세되는데 내가 투자했던 엔화 자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날까 하는 것은 분자에 해당되는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크로스 레이트에 해당되는 원인 환율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히레파커도 이렇게 속보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아마 김채연 PD께서 지금 준비하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버크셔에서의 부회장인 차리 망거가 예, 이렇게 그렇죠. 아마 돌아가셨던 얘기는
아마 지금 속보치가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99세, 100세가 앞서서 음. 아마 이분이 지금의 워렌 버펫이 있기까지는 찰리 맹거가 뒤에 뒷받침해줬다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싱크탱크라든가 이런 측면은 찰리 맹거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하는데요. 아마 자본주의 발전 역사상 이분만큼 이렇게 한 획을 그신 분도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또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아쉽게도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뭐 재계나 정부 정말 많은 공을 들였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런 국가적 행사가 실패했을 때는 사실 이것을 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자꾸 이거 그거 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실패를 계기로 해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그렇죠. 또 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적으로 누리는 효과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실패를 계기로 해서 국가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야드 엑스포로 넘겨졌습니다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하면 빈살만의 비전 2030 계획이다. 그 핵심이다 하는 것은 지난 6월 달에 PT 할 때도 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부산 엑스포는 바로 리야드 엑스포에 버금되는 거고 비전 엑스포와는 좀 이렇게 범위가 좀 적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부산 엑스포 행사를 리야드 엑스포로 넘겨졌는데요. 사실 6월 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부 시청자분한테 특히 부산 이렇게 해서 댓글에서 그런 쪽을 했는데요. 그때 분위기를 보면 저희처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면 워낙 좀 열세였었거든요. 그때 방송하는 게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죠. 오히려 출구 전략해서 우리가 사우디와 전략적으로 보안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 기회를 따낼까 하는 이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운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부산 시민들은 서운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한국에까지 경쟁 상대는 한국까지 손을 내밀던 상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 뭐 이렇게 예. 수주를 준다든가 또 삼성이라든가 이런데 아랍 자금을 좀 준다든가 이런 쪽을 하는데요. 국제에서 유치 관계에서 볼 때는 보통은 뭐냐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완전히 우위가 있기 전에는 같이 경쟁하는 국가에 손을 뻗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완전히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국까지 손을 대서 승리를 하겠다 하면 굉장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이 나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했던 것은 부산 시민도 이 사우디가 빈살만 비전 2030 계획인 2016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가 부산의 기업인들 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흡수해는 누구 정부와 관계 없습니다. 2016년, 2010년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사우디도 국가적 차원에서 좀 부산 시민의 열망을 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지금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자꾸 지역 감정에서 영남과 호남, 정치적으로 보면 거기는 내 텃밭이고 여기는 내 텃밭이다 해서 정권에 따라서 어느 정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부산 시민의 민간 차원의 그 순수한 것을 이렇게 정치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국가 행사가 불과 작년서부터 준비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초반 절대 열세라는 조심스러운 이유를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사우디가 이 엑스포를 따간 거는 확실히 오일머니의 이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일머니가 힘이 큰지는 이번에 또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오일머니가 힘이 크다는 것은 이미 비전 2030 계획에서 사우디가 모든 게 중심이 되겠다. 그러면 가장 빨리 중심이 되는 게 체육 행사거든요. 예. 체육 행사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자존심인 PGA를 사우디가 호하는 LIV를 넘겼다는 것은 그렇죠. 국제적으로 큰 뉴스입니다. 체육 행사죠. 그다음에 프랑스와 영국의 훌륭한 명무팀 전부 사우디 넘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세계적 스타지 않습니까?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체육 행사가 되면 거기에 명품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텔도 줄줄이 매입하는 문제. 이래서 이미 우리가 아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오일머니 자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렇게 태생적, 오리지널 씬,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빈살만에 이렇게 남이 국가를 뭐 좋은 점은 칭찬해 줘야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우리 전략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1인 1표에서는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근이라든가 이런 공공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프로젝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해 주니까 뭐 그냥 자금 한국이 쫙 이렇게 가더라도 표가 흐트러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중남미의 핑크타이드 물결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작년 1년 전에 이렇게 룰라 대통령에 이어서 사실 멕시코라든가 칠레라든가 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이렇게 됐을 때 중남미 핑크타이드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이 핑크타이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국가를 복원해야 되거든요. 복원하면 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원을 국제적으로 좌파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망이 다 떨어졌던 상태거든요. 자금 조달. 근데 여기를 전략적으로 오일머니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중남미 국가들이 표가 월등히 밀어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판 뒤집기다 하면 자 막판에 뒤집기는 어느 정도 경합관계지 않느냐 하는 국민들의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는 완전히 표 차이가 났던 것도 그런 전략에 성공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남이 국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표를 공격할 때는 어디에 가장 절실한 것을 공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타산지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남의 전략을 국내 언론들은 남의 전략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남의 전략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보는 것도 우리가 이 국제 행사는 이것만 하겠습니까? 계속 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열렸던 세계 잼버리 대회, 그때가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사태는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잼버리 대회 얘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국제 행사를 유치해놓고 굉장히 실패해본 케이스입니다. 저는 뭐 굉장히 실패해본 케이스입니다. 예. 왜냐, 중앙정부와 지방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 되는 무슨 장관은 여태 아직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국제금융시장 30년을 종사합니다는 개인적에서 죄송합니다는 이 국제 행사를 볼 때 자기 자식이 뭐가 문제가 됐다 하면 영원히 기록이 남습니다. 영원히 기록이 남습니다. 이게 다른 행사와 달리 홍 앵커가 결혼하셔서 예. 내 아들이 간 행사에서 대행볕에 있고 사실상 이렇게 해결하는 거 못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중과에서 이렇게 온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낙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번에 우리 그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뭐 특히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는 이렇게 표차가 많이 걸리는 것은 엑스포 행사에 유치해놓고 아들들, 자식들 행사인데요. 이걸 실패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낙인 효과를 줬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비록 이번에는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 막판 뒤집기를 위한 우리의 저력,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실 정부와 민간 기업가 또 시민들 물론 이제 다 우리 국민들 전체가 사실 이렇게 합동이 돼서 정치권만 빼고 합동이 돼서 이렇게 이번에 한 행사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아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처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목도 우리가 한번 비록 실패했지만 예. 이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국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실패를 위해서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민간 엑스포에서 뭐 지구를 495바퀴도 했다. 이건 언론에 다 나온 얘기죠. 윤 대통령께서는
90개국의 500명 이상의 500분 이상의 고위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고 책임자뿐만 아니라 각종 고위 그 인사들을 좀 만났었고요. 한부 총리께서도 사실 112개 뭐 이건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윤 정부 입장에서는 4대 그룹에 대해서 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4대 그룹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 국내 언론이 비교적 이걸 상세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는데요. 4대 그룹의 활동 사항을 국내 언론들이 다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4대 그룹이 노력했던 것, 기업인이 노력했던 것, 이거는 좀 상세하게 다뤄줬으면 이렇게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노력했던 측면, 그것이 뭐 30년의 동영상이라든가 파리버스 운영의 엑스포 홍보 버스가 3분의 1. 이건 좀 감격적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파리에 한인 시민회가 저한테 직접 제가 이제 외파 와튼 계량 경제 정연으로 활동할 때 예. 파리 가면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한인 그 이렇게 파리에서 저를 재워주고 먹여주기 위해서 좀 세미나 갔던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진짜 감동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10년 이상 기간에 정치권만 빼고 국가와 국민과 민간인과 오랜만에 한 행사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굉장히 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패했더라도 한 국민이 이런 행사로 인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는 것, 이런 측면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과락에 있게 보다는 우리가 그런 쪽에서 너무 실패를 이렇게 그 슬퍼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결과 자체는 좀 아쉽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네네. 실제로 사우디의 르네상스 계획을 감안하면 우리 국익 측면에서 더 많은 기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국익 측면에서 이 대목을 그 지난 6월 달에도 예. 워낙 열세니까 너무 주력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국익 차원에서 전략적 제휴를 할 것이냐 그렇죠. 하는 이쪽을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력하다가 나중에 출구 전략이 없을 때는 그 주력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출구 전략까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리야드 엑스포는 바로 빈살만이 하는 비전 2030 계획이거든요. 예. 이 내용 많습니다. 이번에 동영상들 보셨을 겁니다. 완전히 저도 우주항공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막을 그리나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주항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 내용이야 다들 좀 아쉽겠습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보면 가장 첨단이 뉴욕이다. 뉴욕은 낮아지고 비전 30 계획이 이게 완성되면 바로 뭐냐? 페르시아만은 더 높아진다. 이게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우디 르네상스를 빈살만은 개인의 왕자의 날을 통해서 했으니까 국가 개조 사업을 해서 여기에 성공하기까지 재원은 돈은 무한정 써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번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걸 타산 짚어서 사우디와 관계를 좋게 하면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얼만큼 사우디에 좋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그 앞서가는 세대들이 뭐냐?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예. 1970년대 중동 특수 한국의 권사사들 그대 우리보다 선친 세대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좋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좋은 선입견. 또 이번에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현대건설 수주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쪽에 이렇게 그것을 타산지로 삼아서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이 어떻게 그러세요? 사우디 엑스포의 성공에서 예. 경제 효과가 뭐 61조 원 됩니다. 무슨 종목의 혜택을 받습니다. 뭐 해서 건설수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어제 전에 방송했던 내용들은 다 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예, 방송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분위기를 봐서 안 될 거는 될 거 가지고 하면 결국 증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른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어제 하는 방송들을 내용 봤는데요. 건설수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빈살만의 이 비전 20 계획은 종합예술품입니다. 예. 건설품, IT라든가 나중에 말씀하면 모든 것이 합치된 그래서 종합예술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특수가 그 영역이 건설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우리가 중동 건설 특수에서 건설 특수뿐 아니라 지금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관계에 따라서 모든 업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증시적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건설 쪽만 보면은 이 건설사들이 당면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의 자금을 적극 활용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우디 자금들은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 모든 계획을 해서 국제화가 떨어지는데 재원을 저렇게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요. 지금 사우디에 대한 이 재원 충족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예. 사우디의 원유 의존도가 비록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원유 의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재개혁 못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중동산 두바이 같은 게 더 역할이 커졌냐면 세계 3대 유종 중에서 지금 북해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사실 WTI에 편입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의 국가들은 사우디에 이렇게 의존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유가는 떨어졌어도 사우디가 재원을 마련했느냐? 그만큼 사우디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차원에서 사우디의 국부펀드 자금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국내 건설사들이 작년에 레건드 사건을 계기해서 지금 굉장히 피해라든가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동 건설 특수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중동은 제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자금 전달하면 선수 자금을 빨리 줍니다. 그러면 선수 자금 빨리 주면 지금의 국내 건설사들 어려운 점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중동의 올머니를 지금 국내 건설사들이 자금난에서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2차, 3차 이렇게 세컨들이 굉장히 그 이펙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볼 텐데요. 국내 증시 측면에서 이번 사우디의 엑스포 행사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우디의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좋은 관계, 소위 디리스킹 전략. 6월 달에도 디카플링 하지 마라. 유치하는 상태에서 사우디를 외면하면 안 된다. 사우디를 허투하지 말아라. 나중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때도 디커플링 전략보다는 자, 위험을 축소하면서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는 디리스킹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증시적 측면에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건설 특수죠. 1970년대 후반에 제1차 건설 특수에서 지금 건설 특수는 뭐 이미 한국의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세계 첨단 도시의 꿈이 비전 2030 계획입니다. 동영상 보셨죠? 이러면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IT라든가 모든 업종이 아마 특수가 될 겁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IT와 관련된 모든 업종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왜 비전 이거냐? 국가 개조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우디가 자꾸 이제 CO2 가스 이 문제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 사우디의 그린화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린화 계획이 원유 의존도를 줄이겠다 하는 측면에서 국가 개조거든요. 그 국가 개조하면 수소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아랍에미리카처럼 원전이라든가 하는 대체 에너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특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눈에 익힌 게 자, 그 도시 항공 계획이다. 도시 항공 교통에 대해서 UAM 아시죠? 예. 이게 이제 비전 2030 계획이 아주 핵심입니다. 친환경 미래 도시를 꿈꾸겠다. 리야드를. 그런 측면에선 여과 관련해서 친환경 UAM을 하려면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간 측면에 있어서도 그 측면이 오늘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죠. 예, 한 근데 4% 올라가는데 올라갔죠. 4% 올라가는데 아, 사우디가 리야드 엑스포 유치 관계도 바로 UAM 계획에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에 아까 사이버 트럭 문제도 있었습니다는 이온도 들어갔던 겁니다. 예. 아,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 복원입니다. 옛날에 아라비아는 상권에서 보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뭐 아라비아 그 호리병 척 해가지고 피리를 불면 이렇게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아라비아의 중상적의 번창 시대입니다. 아라비아는 뭐냐? 스웨드 운장도 있으면 전략적으로 보면 유럽과 이렇게 분류는 가장 전략적으로 중간 지역이거든요. 그걸 복원시키겠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상사라든가 이런 상사 주식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번에 유치해서 실패를 했지만 너무 실패를 좀 야당 정치인들 이번에 가장 못한 사람이 야당 여당 정치인입니다. 특히 여당 정치인도 못했습니다. 국가 행사를 하는데 TV에서 한계 언론들은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싸우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뭡니까? 국민의 표심 가지고 하는데 특히 여당도 잘못했습니다. 여당이 더 잘못했습니다. 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무슨 놈의 부산 엑스포에 행사합니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사우디와 관계를 좀 잘 좀 해가기를 빌겠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실패했을 때 나머지 과제입니다. 예. 나머지 부산 시민들 2015년서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그분들 달래야죠. 그러면 출구 전략을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리스킹 그리고 출구 전략을 빠르게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